안녕하세요, 방영철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실은요. 당황스러웠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대학력 가지고 하도 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한 이틀 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오늘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낙타받고 일어난 사편, 원래는 이제 오늘 주차장법에 대해서 집중 회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차장법은 다음 시간에 693강에서 할게요. 잠깐만요. 692강이죠. 그래서 낙찰받고 일어난 사편인데,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을 보면 병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병합. 처음에는 이제 뭐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경매가 진행되다가, 그죠? 아니면 토지만 먼저 경매로 나왔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토지와 건물이 다시 똑같이 병합해서 합쳐져서 경매가 진행된 걸 이제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병합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합사건에서 과연 대항력은 어떤 게 먼저인가? 이게 참 제가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한번 웃자는 차원에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건하고 유사해요. 보시면 자, 다세대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토지가 미등기라는 얘기죠. 대지권이. 그죠. 집합건물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건물 일괄매각. 미등기 감정가격, 토지는 미등기인데 감정가격에 포함됐어. 그럼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뭐 한 명의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경매인데, 여기 밑에를 보시면 병합, 뭐 중복 이런 말들이 써 있잖아요. 그죠. 사건 번호를 달리해서 병합, 중복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조금 헷갈렸던 게, 여기 보시면, 자, 경매 물건지예요. 경매 물건지, 어떤 경매 물건지에는 대항력에 대해서 있음이라고 쭉 표기가 됐죠. 근데 또 어떤 경매 물건지는 대항력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해놨어요. 그죠? 대항력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처음에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위에, 이 수분양자들이에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수분양자들이 여기 이제 전입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겠죠. 건물에. 토지에는 그 전에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있었어요. 이 저당권보다 빠른 가압류.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예를 들게요. 2023년 1월 1일 날 전입했어요. 그리고 건물의 저당권은 2024년 1월 1일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2021년 1월 1일 날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매 사건 번호가 있었겠죠. 아까 그 경매 사건 번호가 있었겠죠. 경매 사건 번호 0001로 이제 지정돼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 이제 건물하고 같이 이 저당권자가 건물하고 같이 경매를 넣게 됩니다. 경매를 넣게 돼요. 그러면 이 사건 번호하고 여기 사건 번호하고 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임차인 중에 한 분이, 임차인 2023년 1월 1일이라고 했죠. 건물의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런데 토지의 저당권보다는 늦어요. 그죠? 순서를 얘기하면 토지의 가압류,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저당권, 건물의 저당권. 건물의 저당권. 이 의뢰하신 분이 이제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 병합사건에서는 토지의 압류나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한다고 어디서 들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죠? 공인중개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분은 원칙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 우리가 대항력을 따질 때, 임차인을 따질 때요. 대항력을 따질 때 어떤 걸 따집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나요? 아니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나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건물을 기본으로 해서 임차인을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죠. 토지하고는 별개예요. 그죠? 토지의 임차권,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죠? 이거 차지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토지를 임차한 경우, 건물을 내가 지어서 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 건물을 등기한 때, 보존 등기한 때, 이때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차지권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건 차지권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물건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한 16명 되잖아요. 임차인들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걱정스러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깊이 드는 거예요. 또 이거 또 뭐야. 어느 공인중개사가 분이 얘기했다는데, 어느 공인중개사분이 이런 경우에는 병합된 사건일 경우에는 두 개의 물건이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이. 그래서 하나 사건으로 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있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따져보면 2021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은 다 대항력이 없어요. 다 쫓겨나야 돼요. 물론 수분양자 분들이에요. 수분양자 분들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제가 수분양권자들에 대해서 강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갑자기 막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얘기했으면 뭔가 신빙성이 있겠지 라고 해서 저도 다른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다른 어떤 전문가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두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런 바보 경매사람과 멍청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이 의뢰하신 분이 좀 걱정돼서, 아, 그래,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정말 전문가 두 분한테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라고, 제 생각과 똑같은지. 좀 창피하죠, 여러분. 그죠? 경매사람과도 이렇게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임차권은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그리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차지권액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자기가 본인이 세우고 이 보존 등기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자, 토지 등기부에 이게 토지 등기부의 가압류가 2021년에 들어왔어요. 2021년. 그리고 임차인들은 22년. 그리고 건물의 그 저당권은 2023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게 22년인데, 그냥 3년이라고 할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임차인들이 놀라신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 대항력 없는 거 아니냐. 대항력 없는 거 아니냐. 놀라셨어요. 저도 순간, 이거 또 이 많은 분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또 불치게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망신스러운 방송을 한번 합니다. 좀 망신스럽죠? 좀 저도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좀 오늘 발생했는데, 여기 문의하신 분,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항력은 항상 그래요. 건물의 대항력은,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이 없죠. 이 토지와 공동저당이 설정된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법정지상권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없습니다. 임차인 쫓겨나야 돼요.
원래는 한 사람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한 사람이었다가 이건 A로 바뀌고 이것은 B 그대로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임차한 분들은 그죠? 이게 만약 법정이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요. 뭐 이건 제가 이 시간에 별도 등기 설명하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별도 등기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별도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토지 등기부에 보면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거든요.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 이게 바로 토지의 별도 등기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토지가 한 사람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집합건물의 법률에 보면, 그죠? 집합건물의 법에 보면, 어쨌든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거. 건물 지분, 토지 지분,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와도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그죠? 건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런 것들도. 토지가 A, B, 건물도 뭐해서 A, B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게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면 당연히 이 건물에 있는 임차인도 인도명령 대상이죠. 그죠? 권한이 없죠. 대항력 없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안 적었네. 아까 이제 토지 임대차, 차지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지권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거잖아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한 경우,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뭐야? 내가 건물을 져서 앞에 가로 열고 가로 열고가 빠진 거예요. 내가 건물을 져서 내 건물을 내가 소유하겠다. A라는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진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한 경우를 토지 임대차 또는 차지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지권의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을 받으려면 이 A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뭡니까? 보존등기를 해야죠.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이 A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존등기는 A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병합됐다고 하길래 깜짝 큰일 났습니다. 병합됐어요. 병합된 사건인데 이런 병합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어떤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데 그죠?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토지든 건물이든 제일 앞에 있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에요. 그죠? 동일인이다 보니까 분리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여기 나와 있네. 본권은 현재 대지권은 미등기이지만 건물 소유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겠죠. 처음에는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이니까 처음에는 토지만 경매를 하려다가 보니까 건물이 다 이제 완성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사건 번호를 병합을 해서 합쳐서 하나의 사건 번호로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합이 됐다고 해서 그죠? 병합이 됐다고 해서 뭐 토지를 기준으로 말소 기준 등기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겁니다. 건물의 임대차는 건물에 관한 거지. 예외는 하나 딱 토지 임대차 외에는 차지권 외에는 다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별도 등기가 있든 없든 지분이든 아니든 그죠? 근데 지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이상으로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에 유명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오늘 이렇게 좀 창피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